토픽 2, 읽기를 잘하려면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다 못 풀어요.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글도 너무 길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토픽 2는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잘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딱 이 세 가지만 알면 토픽 2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 첫째, 문제들의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다. 둘째, 자주 나오는 문법과 단어가 정해져 있다. 셋째, 초반 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 비슷하니까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그리고 빈출 문법, 빈출 단어들을 미리 외워두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면 돼 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이 빨라지면 풀이 속도도 자연스럽게 훨씬 빨라져요. 토픽 2 읽기는 속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배분 전략,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문법과 단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후 강의에서는 실전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 문제는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왜 이 선택지가 답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준 전략들로 토픽 시험을 본 제 학생들도 이렇게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간입니다. 토픽 2 읽기는 총 50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지문은 더 길어지고 내용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간을 모든 문제에 다 똑같이 쓰면 안 돼요. 핵심 원칙은 딱 하나! 앞에서 시간을 아끼고 뒤에서 시간을 쓰기입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시간 배분이에요. 초반 1번부터 22번 문제는 20분 이내, 중반 23번부터 38번 문제는 25분 이내, 후반 39번부터 50번 문제는 25분 이상 확보하는 거예요. 초반 문제는 지문이 짧기도 하고 유형도 비교적 단순해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유형별 전략을 연습하면 한 문제를 30초 안에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22번 문제까지 20분 안에 푸는 것이 목표예요. 중반은 지문이 살짝 길어지지만 초반과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인 문제들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서 25분 안에 끝내셔야 해요. 후반은 지문이 길고 한 지문에 2개, 3개의 질문이 같이 있고 문장 2-3개를 읽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시간을 많이 아껴서 후반 11개의 문제에 25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남겨놔야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1번부터 시간을 많이 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별 핵심 전략이에요. 제가 토픽 2 읽기 50문제 전체를 문제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3가지의 문제 유형이 바로 빈칸 채우기, 주제 찾기, 그리고 일치하는 문장 찾기였어요. 문제 하나당 2점씩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 전략을 알고 빈출 문법과 단어를 정리해서 암기만 해도 76점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3가지 유형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법과 단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무료 리스트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그러면 이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왜 시험에 나올까요? 바로 문장의 흐름,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사실 같은 능력을 묻고 있어요. 빈칸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딱 하나! 빈칸을 기준으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일지를 보는 거예요. 관계는 대부분 이 안에서 나와요. 원인, 결과인지, 순서인지, 반대인지, 조건인지, 시제, 일치인지.
이 관계만 제대로 판단하면 사실 선택지의 절반 이상을 바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짧은 글 빈칸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더 빠르고 쉽게 두 문장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문장에서는 원인을 말하고 있고 뒷문장에서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선택지의 문법이 반대에 쓰는 문법이거나 조건일 때 쓰는 문법이면 그 선택지는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글 문장 빈칸은 빈출 문법만 잘 외워놓으면 1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럼 긴 글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은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관계를 봐야 하는 범위가 여러 문장으로 길어진 것뿐이에요. 긴 글 빈칸에서는 단어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석하기보다는 빈칸이 있는 문장, 그 앞문장, 그리고 그 뒷문장 이 세 문장만 보고 관계를 판단하면 돼요. 사실 토픽2 긴 글 빈칸에서는 항상 비슷한 관계들만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원인, 결과, 설명, 그 설명에 대한 이유, 설명, 그 설명에 대한 예시. 이 중 하나예요. 긴 글이라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고 있는 단어들로 빈칸 문장과 그 앞뒤 문장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2의 빈칸 문제는 단어 간, 문장 간의 관계 판단 문제이고 그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빈칸 유형의 빈출 문법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문법을 같이 암기해야 돼요. 우선 짧은 빈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고 나서입니다. A를 한 후에 B를 한다는 뜻이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원인과 결과 또는 이어지는 순서의 관계라면 고 나서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약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비가 오고 나서 추워졌어요. 안내방송을 듣고 나서 학생들이 교실로 이동했어요. 전부 원인과 결과 또는 순서 관계에 해당되는 문장들이죠. 두 번째는 거나입니다. 이 문법은 짧은 빈칸 문제에서 선택이나 조건 관계일 때 자주 나와요.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뭐든 선택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까요? 문제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도 돼요. 전부 두 개의 선택지를 고르거나 어떤 조건이 있는 상황인 경우예요. 뭐뭐, 어도, 아도입니다. 이 문법은 반전, 대조 관계일 때 자주 나와요. 앞문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뒷문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 비가 와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요. 또는 앞문장에서는 기대, 예상, 일반적인 생각이 나오고 뒷문장에서는 그것들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예요.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지 않아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보통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긴 글 빈칸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인 설명과 이유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은 때문에예요. 앞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뒷문장에서 이유를 말할 때 이 뒷문장에 때문에라는 문법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서비스의 이용 방법이 변경되었어요. 이용자가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날씨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긴 글 빈칸 문제에서 때문에 라는 문법을 보면 이 두 문장의 관계는 설명과 이유겠구나. 이 때문에 라는 문장이 이 앞의 문장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주제 찾기 문제예요. 주제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이 글이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문제는 핵심을 찾아내는 판단력을 보는 문제예요. 출제자는 이 글을 전부 다 이해했나요? 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주제 문제를 푸는 공통 전략은 딱 하나예요. 말하고 싶은
핵심을 찾는 것. 짧은 글은 길이가 짧으니까 핵심 단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짧은 글은 대부분 광고, 안내, 공지와 같은 글들이라서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빈출 단어들만 잘 외워두면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게 핵심이겠구나. 그러면 이게 주제겠구나 하고 빠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 불, 강 같은 자연이 나오면 그 글의 주제는 보통 환경보호이거나 불이 계속해서 나오면 화재 예방이에요. 그럼 긴 글은 주제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전략은 똑같아요. 핵심을 찾는 거. 글이 길다고 해서 핵심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언제나 하나예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먼저 반전 연결어가 있는 글이에요. 글을 읽다가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반전 연결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무조건 핵심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배경 설명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전 연결어 뒤에서 출제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전 연결어가 있는 글은 이 순서로 보면 좋아요. 첫 번째, 먼저 반전 연결어 찾기. 두 번째, 반전 연결어가 있는 문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그 문장이 너무 짧거나 이해가 안 되면 그 뒷문장 하나 더 읽어도 좋아요. 세 번째, 그 핵심 문장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말한 선택지를 고르기. 이 순서대로만 하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전 연결어가 없는 글도 있죠. 이럴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 문장은 글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아주 깊거든요. 이 두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등장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긴 글 주제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반전 연결어가 있으면 그 문장이 핵심, 반전 연결어가 없으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에요. 글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문장을 찾고 그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주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반전 연결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나 이 단어들이 보이면 반전 연결어가 있는 문장과 그 뒷문장이 핵심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전략은 지문이 더 길어지는 후반부 문제를 풀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문이 여기서 더 길어져도 핵심 문장만 찾아서 그 문장들 한두 개만 읽으면 되니까요. 이 전략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일치 문제를 볼게요. 일치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두 가지예요.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비슷한 표현, 반대되는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는 거예요. 왜 일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일치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다시 하나씩 지문이랑 대조하는 거죠. 이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일부러 주어를 바꾸거나 숫자나 범위를 바꾸고 시점을 바꾸거나 반대어를 사용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치 문제의 핵심 전략은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씩 먼저 보는 거예요. 일치 문제를 풀 때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선택지 1번 확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 찾아서 그 부분만 확인. 선택지 2번 확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지문에서 확인. 이 순서로요. 선택지를 보면 각 문장이 어떤 정보를 묻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시간, 장소, 행동, 방법, 상태가 일치하나요?를 묻고 있어요. 그 정보를 먼저 파악한 후에 지문과 하나씩 대조하면서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일치 문제에 자주 나오는 4가지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범위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나온 그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지문에서는 일부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이라고 했는데 1보니까 범위가 바뀐 거죠. 이건 탈락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시점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는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요. 또는 나중에 축제를 할 거예요.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라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서 살펴보니 과거에는 축제를 했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점이 바뀐 거죠? 지금, 나중에 이 두 가지는 각각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과거는 과거의 시점인 거죠. 과거에는 이런 표현도 있고 예전에는,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주어 바꾸기예요. 선택지에서는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라고 해서 감기에 걸렸다 라는 단어를 찾아서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날씨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유형이니까요. 주어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반대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택지에서는 A가 감소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문에서는 A가 증가했다 라고 나와 있으면 반대어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니까 탈락인 거예요. 일치 문제에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같아야 해요. 주어, 의미, 시점, 범위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바로바로 선택지에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일치 문제는 해석을 깊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잘하면 틀릴 일이 거의 없고 시간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제 일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어들은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핵심 전략이 있어요. 먼저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지문에서는 예전부터 라고 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다음은 무료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범위랑 반대말을 같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무료예요 라고 했는데 B가 무료예요 라고 하면 범위가 다른 거죠. 그리고 A가 무료예요 라고 했는데 A는 돈을 내야 합니다. A는 유료입니다 라고 하면 반대말인 거죠. 그래서 둘 다 탈락이에요. 예약, 직접 이 단어들이 보이면 방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전화로 신청하는 걸로 바뀌어 있거나 직접 예약하는 게 온라인 예약으로 나와 있으면 방법이 바뀐 거예요. 높다, 낮다, 늘었다, 줄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반대말도 같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해요. 이 단어들은 읽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받다가 나오면 누가 받는 건지 꼭 주어를 확인하세요. 선택지에서는 아빠 친구가 상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지문에서는 그냥 아빠가 상을 받는다 라고 나오면 주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빈출 문법과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더보기란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으셔서 올해 토픽 시험 보기 전에 연습 문제 풀 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전 문제를 같이 하나씩 풀어보고 전체 문제 유형 풀이 및 전략 그리고 더 많은 빈출 문법과 단어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더보기란 링크 같이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토픽2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